그럼 이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4주차 시작합니다. 이렇게 매주 주님께서 알려주신 지혜를 하나씩 더해갈 때마다 저희가 교회를 위해서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조금씩 더 일할 수 있는 지경을 내려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주차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콘솔이고요. 저겁니다. 저 콘솔이고요. 이 콘솔. 네. 오늘의 목표는 오늘 수업이 끝나면 저 콘솔에 있는 웬만한 버튼들이랑 컨트롤 노드를 전부 다 내가 이해하고 만져볼 시도를 할 수 있다. 시도를. 이것을 능숙하게 다루는 건 다른 문제겠지만요. 그래도 뭔지는 이해하고 이런 용도였구나를 기억할 수 있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져온 건 이 플로우고요. 살짝 내려갈 수 있을까요? 살짝? 네, 이게 맨 위에부터 맨 아래까지 가는데 이 플로우의 특징은 일직선입니다. 중간에 뭐가 더해지거나 빠지는 게 없고요. 하나가 들어가면 뭔가 쭉 가면서 절차를 거치는데 이거 다음에 이거 다음에 이거를 꼭 지켜줘요. 얘가 알아서.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지 않고 내가 진행하면 뭔가 내 의도대로 되지 않은 걸 느낄 때가 있어가지고 오늘은 이 순서대로 맨 위부터 맨 아래까지 진행하려고 합니다. 살짝만 아래 내려주세요. 네, 콘솔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아날로그 콘솔이고 하나는 디지털 콘솔인데 말 그대로 아날로그 디지털이어가지고 디지털 신호가 있냐 없냐의 차이고 디지털 콘솔은 컴퓨터처럼 우리 IPD 화면처럼 화면이 떠가지고 제어를 할 수 있고요. 아날로그는 그런 게 하나도 없이 직접 전자회로만 가지고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저 쬐끄만 친구는 아날로그 콘솔이고요. 본당에 있는 콘솔은 디지털 콘솔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디지털 콘솔의 가장 큰 특징은 컨버터, DAC, ADC라는 컨버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컨버터가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로 바꿔주는데 그 과정에서 샘플링이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흔히 영상 편집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샘플링 레이트라는 게 있어요. 그것이 영상 한 프레임에 얼만큼 갈 것이냐 1초에 그 얘기인데 똑같이 소리도 1초에 몇 개의 소리의 음을 만들 것이냐 해가지고 샘플링 레이트가 높을수록 더 고품질의 음악이 나오고 낮을수록 조금은 좀 약간 퀄이 떨어지는 느낌이 나는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디지털 콘솔의 어떤 퀄리티는 저 샘플링의 퀄리티에 결정되고요. 본당에 있는 건 상당히 좋은 레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걸로 가볼게요. 네. 자, 맨 위에입니다. 맨 위에. 맨 위에는 인풋 단자예요. 거기에는 저번에 배운 XLR, 캐논을 꽂거나 아니면 오오잭을 꽂을 수 있는 곳이고요. 웬만한 콘솔은 두 개 다 가능합니다. 웬만한 콘솔은. 저기 보시면 마이크 보이고 라인 보시죠. 각각이. 그래서 어떤 입력의 시작은 각 채널에 인풋을 연결하는 걸로 시작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정말 만약에 소리가 안 들어오면 인풋부터 확인해야 돼요. 특히 어디죠? 리본룸에서. 리본룸에 많이 뺐다 꽂았다 합니다. 다음 가보겠습니다. 다음 게 이제 시작이고요. 게인이라는 건데 맨 위에 있어요. 인풋 바로 맨 위에 있고요. 저게 음량을 조절하는 제어 노드고요. 이건 전 이걸 보고 해야겠네요. 시작은 0dB예요. 0dB로 딱 게인을 두고 내가 소리를 받아들이 내보내면 내가 말한 그대로가 내보내져요. 그러니까 마이크는 소리를 키우는 건데 게인을 0으로 두면 지금 말한 그대로가 나갑니다. 반대로 또 특정 콘솔은 0이 아니라 마이너스를 지원하는데 그런 소리가 깎여요. 소리가. 그래서 맨 처음 시작은 음량부터 조절해야 됩니다. 음량부터. 그리고 저 전에 설명드린 다이내믹 레인지 기억 안 날 수도 있어요. 다이내믹 레인지 저번에 설명드렸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거보다 작아질 수 없다에부터 이거보다 커질 수 없다라는 이 범위를 다이내믹 레인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이내믹 레인지는 존재하는 게 아니라 제가 결정하는 거예요. 음영한 사람이 나 이제부터 다이내믹 레인지를 이렇게 하겠어라고 결정하는 건데 그것을 개인을 통해서 결정한다라는 게 다이내믹 레인지입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아래 보시면 저게 파워 레벨이라고 직접 소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래프가 있어요. 약간 모양은 다른데 모든 콘솔에 존재합니다. 저것의 존재 이유는요. 눈으로 보라고 존재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말할 만큼 크기가 저기서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다이내믹 레인지는
저기 올라가는 거를 눈으로 보고 맞추는 거예요. 나는 내 생각에는 한 10칸 정도만 괜찮을 것 같아라고 하면 얘가 7칸만 오르락 내리락 하면 개인이 올려가지고 10칸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소리를 맞추는 거 시작은 놀랍게도 귀가 아니라 눈입니다. 눈으로 맞춰야 돼요. 눈으로 맞춘 다음에 그 다음에 귀로 들어보고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다이내믹 레인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다이내믹 레인지 맞추는 방법을 실제로 여러분이 뭐 리본 사역을 한다거나 뭐 교육부서에서 뭐 한다거나 아니면 진짜 찬양을 한다거나 할 때 맨 먼저 해야 되는 게 다이내믹 레인지를 맞추는 겁니다. 근데 첫 번째 가장 먼저 정해야 되는 건 소리의 하한선, 이거보다 작아질 수 없다를 정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앞에 노래하는데 성도들이 많이 왔어요. 그러면 가끔씩 알죠. 가끔씩은 다 노래를 하지 않고 성도들이 같이 부를 때 있잖아요. 그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여기에 들리지 않을 경우는 하한선이 안 맞춰진 거예요. 성도들의 소리는 제가 컨트롤할 수 없죠. 반대로 드럼을 치고 있어요. 드럼은 마이크를 꺼도 기본적으로 치는 소리가 밖으로 나가요. 특히 어디냐? 비전센터. 2층, 3층 이런 데는 3층인가? 거기 이런 데는 드럼을 다 꺼도 그냥 드럼 소리 들려요. 드럼 소리가. 그러면 이 소리는 제가 줄일 수가 없죠. 그러면 제일 작은 소리는 이 소리예요. 드럼 소리. 이런 식이에요. 혹은 일렉을 연주한다. 일렉 앰프가 딱 있고 개인 앰프예요. 여기서 일렉을 연주하면 소리가 쭉 나와요. 이거 역시 제가 줄일 수가 없어요. 제일 작은 소리를 먼저 정한 다음에 다른 소리는 이거보다 커야 돼를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생각 안 하고 했으면 전체적으로 음역을 줄여야 되는데 드럼만 줄어들지 않네? 왜냐하면 못 줄이니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에 내가 생각하는 제일 작은 소리는 저거야를 찾아야 돼요. 저는 일반적으로 찬양팀이기 때문에 드럼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드럼을 기준으로. 그 다음은 상한선을 찾아야 돼요. 상한선을. 소리가 이거보다 커지면 안 돼. 보통 대표적으로 노래를 할 때 진짜 여기 힘들이 생기면서 열창하는 그 포인트, 엄청 세게 부르는 포인트, 아니면 목사님께서 기도 인도를 하실 때 그 성령의 감동이 오셔가지고 샤우팅할 때 그 샤우팅하는 거, 그런 것들. 또 뭐가 있죠? 다음에 빌드업이라는 게 있어요. 빌드업이라고, 이거는 악기 연주자들만 사용하는 용어인데 이 악기의 어떠한 그 연주하는 그 다이내믹이라 부르는 그 커기가 커지는 포인트. 그래서 항상 오늘 예배한 동안에는 이것보다 소리가 커지면 안 되라는 기준을 정해야 돼요. 그래서 연습을 하는 거고요. 리허설 때 가장 큰 부분을 연주하거나 노래해달라고 해요. 후렴 부분을 연주해주세요. 아니면 보컬이 리허설 할 때 가장 세게 부르는 부분을 불러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걸 들어보고 거기까지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머릿속에서 이거보다 작아지면 안 돼, 이거보다 커지면 안 돼가 정해졌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작아지면 안 돼, 커지면 안 돼, 오르락 내리락을 눈으로 볼 수 있다고 했죠. 그럼 하나를 정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여기까지만 올라가면 돼. 여기 내려가면 안 돼. 그러면 다른 것들 전부 다 눈으로 보고 같이 맞추는 겁니다. 하나가 정해졌어요. 해가지고 내가 보기엔 이게 얘가 중심이고, 보통은 드럼이 된다거나 보컬이 된다거나 하는데 딱 중심이고 다른 애들을 맞춰야 돼. 얘가 10칸 올라가면 얘도 그냥 눈으로 보고 10칸 맞추는 거예요. 10칸을 이렇게. 그래서 하나를 기본으로 세팅을 딱 하고 나머지는 눈으로 맞춘다. 이것이 바로 그 다이내믹 레인지를 맞추는 거고요. 어디서도 음향을 할 때 이렇게 맞춰요. 그 다음에 들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눈으로 봤을 때 이게 전부 다 같은 높이인데 들어보니까 조금은 이상한 것 같아. 이제부터는 약간 개인의 어떤 듣는 실력이나 오늘 개인 생각하는 어떤 음악의 가치관이나 인 거고, 그 전에 기술적으로 눈으로 맞추는 것이 다이내믹 레인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적혀 있는데 한 번 설정된 게인은 바꾸지 않는 것이 원칙이에요. 원래는 그 예배 중에 게인을 내가 바꿔야 되라고 하면 리허설 때 실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게인은 리허설 때 한번 딱 고정시켜 놓고, 게인이 왜냐하면 이거보다 커지면 안 되니까 게인을 바꾼다는 것은 이거보다 커져야 된다거나 작아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한선 상한선 잘못 맞추는 거니까 게인을 바꾼다는 것은, 중간에 바꾼다는 것은 이전에 실수를 했다고 인지하는 거예요. 물론 사람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종종 바꾸기도 합니다. 다만 인식하는 거예요. 최대한 내가 건드리지 않는 선으로 해야겠다라는 식으로. 몇 가지가 다이내믹 레인지 게인인데요. 게인이 엄청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혹시 이거에 대해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듣다 보니까 다 이해하셨어요? 놀라운 실력인데. 네. 하한선을 정한다.
올라가면 항상 꽉 찾게 되는 게 아니에요. 매번 불러보라고 하는 거예요. 불러보죠. 그러면 내가 지금 돌리잖아요, 개인을. 그러면 딱 돌리다가 어느 순간 이거보다 커지면 안 돼요. 항상 멈추는 거예요. 그게 상한선이에요. 아니면 딱 처음 시작부터 불렀는데 너무 커요. 그럼 줄이는 거예요. 그게 딱 멈추는 거. 거기에 상한선이에요. 이거보다 커지면 안 될 기준이지. 그거는 지극히 개인의 영역이지만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셔가지고 일반 계시라고 하죠. 나한테가 큰 거는 일반적인 남들한테 커요. 일반적으로. 내 길을 믿는 거. 그쵸. 내 길을 만들어주신 하나님 있는 거죠. 네. 일반적으로 리허설 때 약하게 하는데 네. 공장에서 크게 할 때가 많잖아요. 맞죠. 그래서 리허설 때는 또 낮추는 게 더 많은 거 아닌가요? 그거 경험적인 거예요. 이제. 경험적인 거예요. 아니면 이제 또 얘기를 하는 거죠. 너가 협조를 안 해줘가지고 내 완벽한 플랜이 무너졌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중요한 게 어떤 이런 그 사람들의 개인적인 교감도 엄청 중요해요. 개인적으로 교감을 많이 하고 커뮤니케이션 많이 할수록 이런 부분이 전달이 되거든요. 네. 네. 상한선이랑 하한선을 같이 할 수는 없는 거고 둘 중 하나만 하는 아니요. 머릿속에 하한선을 넣어야죠. 상한선 예를 들면 하한선을 내가 생각 안 하면 최악의 경우는 내 머릿속에 상한선이 하한선보다 낮아요. 그쵸. 근데 보컬들이 보통 네. 너무 작게 부르고 너무 크게 부르는 게 범위가 너무 클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개인은 어떻게 잡아야 돼요? 그러면은 보통 그거는 보컬의 역량 문제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그냥 포기할 때도 있어요. 이 사람이 상한선 여기까지 원래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더 커지면 장비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해야겠다라는 식으로. 그 상한선으로 맞추는 거. 보통 상한선을 맞추죠. 설명하는 거죠. 사실은 너가 더 크게 불러줬어야 된다. 우리 더 이상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설명을 해줘야 돼요. 네. 하한선은 생각만 하는 거고 그쵸. 상한선을 기준으로 개인을 맞추는 맞아요. 네. 하한선을 염두에 둬야지만 상한선을 결정할 수 있어요. 네. 네. 그 성극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가 가까이 고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네. 소리를 막 지르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마이크를 믿고 약간 소리를 적게 질러야 되는 건지. 아, 네. 그거는 다음 주에 설명드릴 아웃보드라는 게 있거든요. 컴프레서를 사용해야 됩니다. 컴프레서라는 장비가 바로 그 상한선에 너무 좀 튀어나올 경우 조절하는 장비고요. 그것이 잘 쓰면 엄청난 위력을 발휘해요.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런 특히 핀 마이크는 이걸 착용하고 훈련을 받아야 되거든요. 사람들이.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사용하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격차가 심해져요. 근데 아예 이거용 발성이 따로 있고 아예 사용하는 게 따로 있어가지고 조금은 저희 교회에서 좀 어렵긴 해요. 이거를 훈련하지 않으신 분들이 할 때가.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고 하는 게 맞습니다. 사실은. 다만 기본 원칙은 이렇다. 하면 경험적으로 중간에 커질 수도 있으니까 조금은 내가 마진을 남겨둬야지도 괜찮은 전략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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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 때 보면은 네. 본재 집사님은 이렇게 마이크가 잘 떨어지는데 네. 그러면 어떻게 조정? 저번에 말씀드린 마이킹의 영역이고요. 처음에 미리 예방하는 게 베스트고요. 이미 떨어졌다면 사고부터 안 나게 해야 됩니다. 그때부터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이런 다이내믹 레인지 전에 얘기했죠. 디시전 메이킹이라고 순서를 정해야 돼요. 소리의 크기가 우선인가? 안전이 우선인가 했을 때 안전을 지키려면 소리가 작아져야 되라고 한다면 안전을 위해서 포기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나는 사고가 나더라도 큰 게 좋아하면 그냥 하는 거고요. 마이크가 떨어져 있는데 네. 소리를 크게 지르실 때도 있고 작게 내실 때도 있고 네. 중간중간에 이렇게 맞아요. 그게 엄청 힘듭니다. 아, 그래서 땀이 삐질삐질 나, 식은땀이. 고생하셨군요. 힘들어요. 나중에 한번 해보시기 추천드릴게요. 네. 그리고 질문 있나요 또? 아니요, 나중에 하겠습니다. 아, 네. 그 다음에 이제 개인 다음에 내가 보겠습니다. 이번 패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패드라는 버튼이 있어요. 놀랍게도. 패드라는 버튼은 있는 콘솔도 있고요, 없는 콘솔도 있고요. 심지어 설명이 패드라고 안 돼 있고 저렇게 밑에 숫자가 적혀 있는 게 있어요. 데시벨이라고. 저긴 26이라고 돼 있는데 마이너스 20이라고 적혀 있는 것도 있고요. 마이너스 15라고 적혀 있는 것도 있고요. 30이라고 적혀 있는 게 그냥 제각각이에요. 근데 저 개인 근처에 버튼이 하나 있는데 패드라고 적혀 있다거나 저런 숫자 데시벨이 있다면 전부 다 같은 기능이에요. 패드의 기능은 DI 박스에도 패드라는 버튼이 있는데 정확하게 같은 기능입니다. 그거는 전에 얘기했던 악기와 보컬의 임피던스가 달라서 둘이 볼륨이 달라요. 일반적으로 악기가 20dB 더 큽니다. 그 둘이 같이 연결하면 아까 얘기했던 다이내믹 레인지를 맞추는데 악기는 엄청 크게 들어오고 보컬이 낮게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걸 맞추기 위해서 패드 버튼을 딱 누르면 악기가 확 줄어요. 둘이 비슷해지는 거죠.
처음에 용도는 그건데 무조건 이 용도대로 하라는 건 아니고 이걸 통해서 하한선을 20dB 낮출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이게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데가 바로 비세 4층인데 비세 4층은 좀 이상해가지고 보컬한테도 이 패드 버튼을 많이 씁니다. 패드 버튼. 누가 노래를 부르는데 소리가 엄청 커요. 아무리 개인을 맨 아래로 내려도 너무 커요. 그러면 패드를 딱 누르면 확 줄어들어가지고 다시 올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사람 왜 이렇게 소리가 작아? 하면 누군가 실수로 패드 누른 거예요. 비세 4층은 진짜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혹시나 거기서 사용하실 거 있으시면 이 패드 버튼을 유심하게 보시면 좋습니다. 하여튼 패드의 기능은 들어온 소리에 적혀있는 숫자만큼 깎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은 파이라는 버튼이에요. 파이 버튼 혹은 페이지 버튼. 저 문자가 페이지거든요. 저 그림이 문양이. 저 페이지 버튼으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 파이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파이라는 글자로. 파이는 수학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라디안이죠. 라디안 1라디안 맞나? 하여튼 180도가 1파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파이라는 거는 수학적으로 180도를 의미해요. 저 페이지도 180도예요. 이걸 버튼을 누르면 소리가 180도 뒤집어집니다. 그걸 왜 뒤집냐 하면 전에 얘기했던 그 소리의 상세 기억하세요? 마이크가 이렇게 위아래 아래에 있을 경우 둘이 상쇄된다. 근데 얘를 버튼 눌러가 뒤집으면 2배가 된다. 이거는 정말 가끔 사용하는 거고요. 소리 상쇄를 막기 위해서 뒤집는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거 같습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팬텀이라는 버튼이에요. 팬텀이 뭔지 기억나시나요? 컨덴서 마이크나 DI박스 같은 전기를 필요로 하는 거 할 때 전기를 넣어주는 곳이에요. 그리고 48V 전원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어떨 때는 그냥 48V라고만 적혀 있어요. 버튼이. 팬텀이라 적혀 있든 48V 적혀 있든 같은 기능입니다. 중요한 거는 각 채널별로 각각이 하나씩 하거든요. 일단 보컬 하나당 채널 하나, 악기 하나, 채널 하나인데 본당에 있는 콘솔은 각 채널별로 팬텀을 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1번 마이크는 컨덴서 마이크니까 팬텀을 줄게. 근데 2번 마이크는 다이내믹 마이크니까 팬텀을 안 줄 거야. 가 가능해요. 근데 리본룸이나 비슷한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리본룸이나 인카운트룸 같은 경우는 팬텀이 일체화예요. 버튼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를 딱 누르면 모든 채널에 팬텀이 걸립니다. 딱 빼면 모든 채널에 팬텀이 빠져요. 그러면 얘가 리본에 오늘 특성이 하나 왔어요. 특성을 하러. 근데 다 켜져 있어요. 기타를 연결했어요. DI를 가져왔는데 소리가 안 나요. 팬텀을 걸어야겠나. 팬텀 딱 누르는 순간 바바방 소리 납니다. 전체 연결이기 때문에. 이런 일체형은 다 끄고 다 뮤트를 하고 팬텀을 다시 켜야 돼요. 팬텀을 켤 때는 일체형을 전부 다 껐다 켜야 되고요. 채널별로 되어 있는 거는 그 채널만 뮤트를 했다가 팬텀을 껐다 켰다 하면 됩니다. 네. 일체형이라도 모든 채널 다 믹스한 다음에 켜도 되나요? 맞아, 그렇게 해야 돼요. 일체형이 그래야 돼요. 일체형이. 그래야 돼요. 안 그러면 사고 납니다. 자주 납니다. 사고. 자주 나요. 48V 혹시라도 팬텀을 넣으면 안 되는 악기도 있나요? 아니요. 요즘 웬만하면 다 방어 같아요. 옛날 구식이 아니면. 다만 약간 저희 교회는 전부 다 그라운드가 잘 돼 있는데 그라운드가 안 돼 있는 교회의 경우는 감전 이어성이 있습니다. 네. 다음 거 가보겠습니다. 네. 인서트라는 게 있어요. 여기는 딱 저 구멍 하나 있거든요. 인서트라고 구멍이. 이거는 아날로그 콘솔에만 지원하는 기능이고요. 디지털 콘솔은 웬만하면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게 있는데 저거는 선을 꽂아가지고 아웃보드라는 특수 장비를 연결하는, 그래서 그거에 작용하는 거고요. 아웃보드는 다음 주에 설명을 할 겁니다. 다음 주 맞나? 하여튼 다음 레슨에 아웃보드만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아웃보드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인서트라는 게 필요하고 저번에 설명드렸던 TRS 밸런스드 5호잭을 사용합니다. 다음 거 가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는 필터예요. 자, 필터도 참 이상하게 이유를 모르겠는데 이름이 콘솔마다 다릅니다. 자, 하이패스 필터라 부릅니다. 많이 일반적으로 줄여서 HPF예요. 근데 또 어디서는 로우컷이라 불러요. 놀랍게도 HPF랑 로우컷은 정확하게 같은 의미입니다. 하이패스 필터는 하이, 고음만 통과시킨다. 로우컷은 저음을 통과시키지 않는다예요. 똑같은 의미죠. 그래서 어떤 콘솔은
하이패스 필터 적혀 있고 어떤 콘솔은 로우 코드가 적혀 있어요. 전부 다 같은 겁니다. 그리고 왼쪽 보시면 저기 막 100kHz 보이죠? 저기 저것도 하이패스 필터예요. 다만 저기는 100kHz 밑에를 전부 다 소리를 통과시키지 않을게요. 이 밑에 소리를 안 나게 할게요라는 거고요. 저희 특수한 악기, 드럼이나 베이스 같이 저음 악기 빼고는 저거를 누르는 게 좋습니다. 특히 보컬은요, 저거를 누르냐 안 누르냐에 따라서 소리의 깔끔함이 달라요. 저거는 웬만한 콘솔 다 있어요. 저기 있을 거예요. 웬만한 콘솔에 다 있고요. 일반적으로 저기 안 눌릴 때 그냥 누르고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저음 노래를 부를 때도 눌려서 자, 100Hz 미만은 사람이 소리를 잘 못 내요. 비트박스 할 때 둥 알죠? 그거죠. 그 소리예요, 드럼이. 노래할 때 그거 소리 안 내죠? 비트박스 할 때도 눌러야 되나? 비트박스 할 때는 빼는 게 좋은데 비트박스를 보통 안 하죠. 근데 비트박스 할 때 눌러도 잘 들립니다. 사람이 그 소리를 거의 못 내요. 사람이 그 소리를. 네. 입에서 나온 소리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거를 눌러주는 게 음향적으로 매우 좋습니다. 또 질문 있나요? 네, 다음 거는 이퀄라이저라는 건데 이거는 소리 주파수를 제어하는 노드고요. 이퀄라이저는 제가 아예 이것만으로 한 두 차례 할당했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는 억스라는 거예요. 억스. 억스는 좀 특이한 건데 억실러리라 부르고요. 보조란 뜻이에요. 억스는 소리를 중간에 내보내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건 소리는 1차적으로 이렇게 일직선으로 가가지고 결과적으로 저기 스피커로 나가는 게 원칙인데 중간에 소리를 내보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왜 내보내기 싶겠지만 흔히 많이 사용하는 게 모니터, 인이어 이런 용도로 중간에 소리를 내보냅니다. 그때는 억스를 할당을 해줘가지고 그 억스를 올리면 그 모니터나 그 인이어로 가요. 다음 걸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자, 이제 그 억스는 옵션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프리 EQ, 포스트 EQ라는 게 있고요. 버튼이 있거나 그런 것들을 누르는 거 디지털 콘솔 같은 경우는 제어 가능합니다. 이거 옵션을. 프리가 붙으면 이 기능을 넣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프리 EQ는 EQ가 들어가지 않은 소리, 프리 페이더는 페이더가 적용되지 않은 소리예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런 버튼이 없으면 포스트 EQ, 프리 페이더입니다. 중요한 거는 저 프리 페이더인데요. 페이더는 좀 이따 설명할 거지만 저기 올리고 내리는 그 노드예요. 페이더를 올리면 소리가 커지고요. 내리면 소리가 작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뭐 예배를 하거나 뭐 리본을 하는 중에 소리를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포스트 페이더로 보내면 나가는 소리도 그대로 올리고 내리고 하면 들리고요. 프리 페이더로 하면 이거는 영향 안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악기 연주자들은 인이어들은 보통 이것에 오락가락 하는 거 싫어하기 때문에 프리로 가고요. 근데 저희 예를 들면 저희 지금 본당 3층 문 밖에 쬐깐 스피커 붙어 있어요. 잠옷실 쪽, 잠옷실 맞나? 거기 밖에 스피커. 그거는 포스트 페이더예요. 내가 올리면 다 같이 올라가고 내리면 내려갑니다. 그렇게 이미 프리랑 포스트가 각각 분리되어 있고요. 제 본당에서는 각각의 채널에 대해서 프리 페이더, 포스트 페이더를 다 조절할 수 있어요. 프리 EQ, 포스트 EQ 전부 다. 디지털 콘솔은 그렇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는 저녁 기도회 같은 거 할 때 인이어를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인이어를. 그러면 요청이 하는 거예요. 저 저가 몇 번 인이어를 사용하는데 겉만 소리 좀 올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그거 사용할 때 머리가 가는 거죠. 아, 인이어를 사용하니까 억스를 컨트롤 해야겠다. 근데 억스의 개념은 그 악기가 억스해 주는 거예요. 맞죠? 1번 모니터에 1번 인이어에 건반 올려주세요 하면 1번 인이어로 가는 게 아니에요. 건반으로 가는 거예요. 건반으로 가서 1번 인이어를 조정하는 겁니다. 1번 억스를. 헷갈리면 안 돼요. 3번 인이어에 조원 형제 노래하는 거 올려주세요 하면 3번 인이어로 가는 게 아니에요. 조원 형제로 가서 3번 억스를 컨트롤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엄청 헷갈릴 겁니다. 나중에 한번 만져보시면 좋아요. 근데 인이어를 사용하는 데는 지금 비전센터 4층이랑 본당밖에 없으니까 거기서 경험이 있으시면 해보시면 좋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래도 Q&A를 좀 가지려고 좀 짧게 가져왔어요. 그래서 금방 끝날 것 같네요. 네. 자, 다음은 패닝이라는 거예요. 패닝은 이렇게 동그란 좌우로 돌리는
저기도 있습니다. 저기도 있는데 좌우로 돌리는 거고요. 패닝의 특징은 가운데 있으면 양쪽에서 똑같이 나가고 왼쪽으로 돌리면 왼쪽에서 많이 나가고 오른쪽으로 돌리면 오른쪽에서 많이 나갑니다. 왼쪽으로 끝까지 돌리면 왼쪽에서만 나오고요. 오른쪽에서 끝까지 돌리면 오른쪽에서만 나와요. 그래서 가끔은 누가 실수 돌려놔가지고 오른쪽에 누가 안 들려요 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최악의 경우는 저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2019년일 거예요. 본당 3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중에 여기는 뭔가 귀가 아픈데 여기가 뭔가 먹먹한 거예요. 소리가 놀랍게도 모든 소리가 왼쪽으로 돌아가 있어가지고 예배 중에 와 이거 어떡하지 해가지고 제가 이제 한 10초마다 찔끔 해가지고 한 10분 정도의 가운데로 맞췄어요. 이렇게 몰래. 이런 식으로 실제로 패닝은 소리를 좌우로 옮길 수 있습니다. 패닝을 어떨 때 사용하냐면요. 건반 같은 경우는 선을 2개 꽂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왼손은 이쪽으로 돌리고 오른손 이렇게 돌려요. 드럼 같은 경우도 탐이 3개가 있어요. 땅땅땅땅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왼쪽, 가운데, 오른쪽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혹은 합창을 해요. 합창을 하면 사람이 엄청 많죠. 저번에 얘기했던 마스킹도 많이 발생을 해요. 같은 소리이기 때문에. 근데 패닝을 하면 왼쪽에는 뭐 소프라노만 들리고 오른쪽에는 테너만 이런 식으로 맞춰져 가지고 조금 더 마스킹으로 자유로운. 그래서 또 인원이 많거나 아니면 좀 사람이 좀 퍼져 있거나 혹은 내가 눈으로 보는 것에 대한 진짜로 귀에 들리기 원하거나 이 사람이 왼쪽에 서 있으니까 왼쪽으로 들리게 하고 싶어 하면 잘 맞춰지면 눈과 귀가 일치해서 엄청나게 그 편안함을 느껴요 사람이. 다만 지금 저희 본당에서는 패닝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싱어에 대해서 옛날에 사용했는데 왜냐하면 저희 가장 큰 클라이언트 고객님 담임 목사님께서 왼쪽 구석에 앉아 계셔가지고 오른쪽 패닝을 걸면 오른쪽 못 들으세요. 그래가지고 패닝을 삭제했습니다. 여튼 패닝은 실제로 공간감을 줄 수 있고 전에 얘기했던 그런 마스킹이 발생할 경우 한 소리가 한 소리를 덮어가지고 안 들리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그걸 해소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자 다음 거 가겠습니다. 뮤트라는 거예요. 뮤트는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뮤트를 누르면 근데 뮤트가 특이한 게 어떤 건 누르면 온이고요. 어떤 건 누르면 오프예요. 그거는 콘솔마다 다르기 때문에 뮤트가 온이라는 거는 뮤트를 눌렀을 때 뮤트가 눌렸다는 거니까 소리가 안 나오는 거죠. 오프면 소리가 나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뮤트 했어는 소리가 안 들리는 건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뮤트라는 버튼이 있고 얘가 작동되어 있으면 소리가 안 나게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사용하지 않는 거는 모두 다 뮤트를 해야 된다가 원칙입니다. 기억나나요?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교회에 있던 모든 장비들은 소모품인데 뮤트를 하지 않고 방송 사고를 낼 경우 소모품 수명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저희는 특히 매일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매일 사고 한 번씩 나면 수명이 반으로 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뮤트를 일상화해야 됩니다. 다음 거 하고 있습니다. 자, 솔로라는 단어가 있어요. 누구에게도 슬픈 단어긴 한데 그냥. 솔로는 2가지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채널에 솔로라는 거 곁에 있는데 저기 보시면 솔로라고 되어 있는 게 있고 또 이름이 달라요. AFL이라는 게 있고 PFL이라는 게 있습니다. 셋 다 기능은 살짝 다르지만 목적은 같은 솔로예요. 솔로의 목적은 솔로를 누르고 인이어를 꽂으면 그 채널만 들립니다. 그래서 누군가 어떻게 하고 있지를 확인하고 싶으면 것도 솔로를 눌러요. 싱어 중에 화음을 누가 넣고 있지? 한 명씩 솔로를 눌러보면 얘가 화음이구나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소리가 전체적으로 이런데 얘만 들었을 때 어떨까도 확인하는 게 솔로의 목적입니다. 또 하나의 목적은 아까 다이내믹 레인지 맞춘다고 했었죠. 솔로를 안 누르면 모든 채널에 들어온 소리가 올라갔다 내려가요. 솔로를 누르면 그 채널만 올라갔다 내려갑니다. 그래서 다이내믹 레인지 맞출 때는 맞추고 싶은 거에 솔로를 누르고 오르락 내리락 봐야 돼요. 이 2가지 용도고요. 그래서 저기 보시면 살짝 내려볼게요. 저기 폰이라는 게 있어요. 폰 혹은 다른 용어들 많은데 기억이 안 나네요. 저거는 이 음향한 사람들이 직접 본인이 듣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어폰을 듣던가 헤드폰을 듣던가 하는데 보통 이어폰 들으면 이어폰 잭이잖아요. 3.5mm거든요. 근데 저는 이야기했던 저건 폰은 5잭이에요. 그래서 저 젠더를 사용하는데 저 젠더 별명이 총알입니다. 총알이라 부르는 걸 사용하고요.
저도 집에 총알이 한 두 개 있어요. 집에 총알이. 네. 그리고 건반 연주하는 애들도 총알 하나씩 갖고 다닙니다. 건반 연주하는 애들도. 그래서 보통 빌려요. 총알이 있어 하면서. 약간 무서운 대화죠. 네. 그렇게 내가 뭔가 좀 본격적으로 하고 싶다 하면 이걸 좀 하고 싶다 하면 총알을 하나 정도 갖고 있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들어봐야 되니까. 네. 그리고 저 PF 잠깐만 위에 올라가 볼게요. PFL과 AFL 버튼이 있죠. 내려가 보겠습니다. 다시. 저거는 프리페이저 레벨과 애프터 페이저 레벨인데 그 콘솔마다 정해져 있어요. PFL에 적혀 있으면 프리페이저고요. AFL이 애프터인데 내가 딱 누르고 듣는데 프리페이저로 돼 있으면 들은 상태에서 페이저를 오르락 내리락 해도 그대로 똑같이 들립니다. 근데 애프터라고 돼 있으면 누른 상태로 오르면 커지고 내리면 작아져요. 이거는 그냥 그렇게 만든 거예요. 하지만 디지털 콘솔은 그 두 개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 버튼이 PFL인지 AFL인지 알고 듣는 게 좋아요. 네. 그 다음 그룹이라는 거예요. 그룹은 각 채널별로 그룹 버튼이 있습니다. 뭐 1, 2, 3, 4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떤 식이냐면 내가 그룹 어떤 채널에 1번을 누르고 여기도 1번을 누르면 그 오른쪽에 그룹용 페이지가 따로 있어요. 그럼 1번을 오르러 내리면 그 그룹에 눌린 것 전부 다 같이 움직여요. 나는 보컬들, 싱어들을 한 개의 그룹을 하고 싶어 해가지고 보컬 전부 다 같은 1번을 주고 그러면 지금 타이밍에는 보컬들 전부 올라가야 돼 생각하면 볼륨이 커져야 되면 하나씩 올리는 게 아니라 그룹만 올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보통 본당에서는 보컬 하나, 그 다음 건반 하나, 기타 하나, 드럼 하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총 4개의 그룹이 사용되고 있어요. 비전센터 4층에도 그룹이 있고요. 특히 밑에 4층에 있는 저거는 ST 버튼이라는 게 있어요. 밑에 빨간색 그룹이 있고요. ST 버튼은 그룹을 안 거치고 바로 내보내겠다는 뜻이에요. 네. 이게 좀 특이한데 그룹을 누르고 ST를 누르면 이상하게 영향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룹 같은 경우는 하나만 눌려 있어야 돼요. 근데 꼭 2개 누를 때가 있다 실제로. 하나만 눌려 예를 들면 그룹이 2개 눌려 있으면 여기 있는 거 올라간 거 내려간 거에 다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저 버튼 중에서 하나만 누르는 게 원칙. 이 채널에서는 그룹을 써야지만 그룹만 누르는 거고 그룹을 안 써야지만 안 쓰는 거예요. 그룹 궁금한 거 있나요? 얘 좀 헷갈립니다. 네. 그 세 개 중에 하나는 무조건 눌러 있어요. 그쵸. ST가 안 눌려 있으면 안 나가요 소리가. 아니 ST가 없는 거라면 나가거든요. 근데 비슷한 4층은 ST가 있어요. ST가 안 눌려 있으면 안 나갑니다. 그래서 보통 비슷한 4층에 있는 건 어떻게 돼 있냐면요. 그룹에 ST가 있어요. 그룹에서 ST를 눌러야 되고요. 채널에서는 그룹을 눌러야 돼요. 그래야만 소리가 나가요. 근데 그룹에 ST가 안 눌려 있잖아요. 그럼 그룹을 눌러도 안 나가요. 네. 이상해요. 저도 눌러봤는데 이상해요. 그렇습니다. 자, 거의 끝나갑니다. 벌써. 빠르죠, 오늘. 마지막으로 페이더라는 게 있어요. 페이더라는 거는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고요. 개인이랑 동일합니다. 0dB에 두면 있는 소리 그대로 나가요. 개인으로 컨트롤한 소리 그대로 나가요. 그리고 개인 제로, 페이더 제로면 말한 소리가 그대로 나갑니다. 그리고 중간에 내려오는 아까 해보았던 모든 것들 있잖아요. 위에서 시작해가지고 뭐 아웃보드라던가 뭐 EQ라던가 패닝이라던가 하나도 안 건드리고 개인도 안 건드리고 하잖아요. 그럼 개인이 올리는 거랑 페이더를 올리는 거랑 정확히 동일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면 사실은 개인을 10dB에 올리는 거나 페이더 10dB에 올리는 거랑 차이가 하나도 없어요. 결과적으로. 근데 중간에 컨트롤을 했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이거는 데시벨이기 때문에 데시벨 뭔지 기억나시죠? 데시벨은 뭐뭐보다 몇 배다라는 개념이에요. 그 소리를 없애려면 마이너스 100dB를 해도 소리가 없어지지 않아요. 마이너스 1000dB를 해도 없어지지 않고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페이더의 마지막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적혀 있어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이 개념을 아시면 좋아요. 자, 개인과 페이더의 밑에 거. 개인을 언제 쓰고 페이더를 언제 쓸까요? 의 개념이에요. 개인은 지금까지 제가 가공하지 않은 소리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퀄라이저를 만지지 않은 개인을 음량만 건드리는 소리가 개인이에요. 내가 말하는 거 그대로 들어오는 거. 페이더는 모든 것이 다 가공이 되고 깔끔하게 가공이 된 소리를 올리고 내리는 거예요. 흔히 말해서 가공되지 않은 원래 재료가 클수록
할 수 있는 게 많겠죠. 그래서 개인으로 보통 그래서 사진에 화질, 화소로 비교를 해요. 개인을 오르락 내리락하면 저렇게 되고요. 패드를 오르락 내리락하면 저렇게 됩니다. 그래서 패드는 너무 과도하게 올리면 소리가 좀 깨져요. 왜냐하면 가공이 다 된 거를 늘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리를 크기를 조절하고 싶다면 개인을 건드리는 게 맞습니다. 개인을 다 해가지고 가공이 끝난 소리를 조금씩 움직이는 게 페이더의 목적이에요. 하지만 페이더를 사용할 때가 언제냐면 아래로 내려봅시다. 아래로. 이게 바로 지금 보시면 저기 저 위에 투명한 것들이 개인 원래 소리라 보시면 되고요. 저 진한 것이 가공된 소리라 보시면 돼요. 보시면 알겠지만 가공 소리가 조금씩 더 작죠. 그 이유는 아웃라이어라 부르는, 아웃라이어는 어떤 거냐면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요. 크레스트라 부르기도 하고 아웃라이어 피크라 부르기도 해요. 근데 여러 가지면 소리 중에 사람마다 갑자기 소리가 확 튀는 구간이 있어요. 그것을 저희가 이제 그런 음향을 통해서 제거할 수 있거든요. 페이더는 제거한 소리고요. 게인은 제거하기 전의 소리예요. 그러면 게인을 올리면 그 피크 아웃라이어가 확 올라가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피드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게인을 올릴 경우 계속 올리면 피드백이 쉽게 발생해요. 근데 게인을 그대로 두고 페이더만 올리면 피드백이 발생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음향했을 때 그 아웃라이어를 제거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머리에 두고 피드백이 발생한다면 게인을 줄이고 페이드를 올려야지 사고가 안 납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게인을 너무 줄이면 페이드 올렸을 때 저렇게 좀 아쉬운 소리가 나요. 그래서 가장 어려운 건데 피드백이 안 나는 선에서 게인을 가장 크게 해야 됩니다. 일단 올린 다음에 조금씩 내려보는 거예요. 아, 지금 사고 안 나겠지? 사고 안 나겠지? 라고 식으로. 이건 진짜 경험의 영역이고요. 어차피 처음 하면 사고 다 납니다. 그래서 저게 바로 게인과 페이드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이번 주에 준비한 내용이고요. 그래도 오늘은 저번에 피드백 받았는데 그렇죠. 약간 질문 저번 주에 너무 아슬아슬하게 끝나가지고 Q&A 시간이 없어가지고 오늘은 좀 일찍 끝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 질문은 괜찮고요.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서 내가 물어보고 싶었는데 시간이 애매해가지고 못 물어본 것들 오늘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요. 아웃풋이 나왔나요? 아웃풋이 있나요? 이거 없지 않는데? 다음 페이지 없고요. 아, 제 프린터가 망가졌나 봐요. 자, 아웃풋이 있어요. 아웃풋은 뭐냐면 저기 보면 역방향으로 나가는 콘솔이 있어요. 저기서 꽂아서 내보내야 됩니다. 앰프로. 그리고 좌우가 있는데 LR이 LR. 스테레오 하면 둘 다 꽂아야 되고요. 근데 하나만 꽂아 동작합니다. 근데 왼쪽으로 꽂아야 돼요. 이거는 건반도 동일해. 건반 두 개 꽂잖아요. 왼쪽만 꽂으면 하나만 꽂아 동작해요. 근데 오른쪽 꽂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목적이 뭐냐면 저희는 리본룸에 이쪽은 쬐끄만 콘솔이 있고요. 이쪽은 큰 콘솔이 있어요. 이거는 보통 드라마 때 사용하거든요. 드라마의 아웃풋이 빠져가지고 리본 콘솔이 인풋으로 갑니다. 아웃풋과 인풋이죠. 그 개념을 아시면 좋아요. 자, 마지막 콘솔 사용법 보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순서가 흐름이 있어요. 맨 처음에는 게인을 해야 돼요. 게인을. 그 다음에 아웃보드라 불리는 다음에 설명할 거 아웃보드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퀄라이저를 해야 됩니다. 순서를 반대로 이퀄라이저를 제일 먼저 한다. 그 다음에 게인을 바꾸잖아요. 이퀄라이저가 이상하게 들려요. 그 다음에 억스를 조정하고 마지막에 페이더를 조정합니다. 그래서 페이더는 시작할 때 0으로 두고 게인부터 만져야 돼요. 소리가 이상한 것 같아 가지고 EQ부터 만지면 게인을 바꾸는 건 다시 잡아야 돼요. EQ로. 이 순서를 지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진짜 끝났고요. 질문 있을까요? 네. 네. 오늘 494 9번 패닝이 있어요. 패닝 이게 사실 그러니까 단일 채널에서도 패닝을 구현할 수가 있잖아요. 할 수 있죠. 그럼 이제 스테레오로 공간감을 구성하는 거랑 패닝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다른 채널에서 중요한 거는 아까 방금 아웃풋 두 개 나가잖아요. 이 왼쪽 오른쪽 나가는 거에 비율만 바꾸는 거예요. 비율만. 그러니까 그걸 다 모노 채널에서 그렇게 패닝을 할 수가 있잖아요. 할 수 있죠. 굳이 스테레오 채널을 두 개를 쓰는 이유가 뭐예요? 모노로 꽂으면 패닝에 효과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채널에는 모노지만 마지막 나가는 아웃풋 두 개잖아요. 마지막 아웃풋에 영향을 줘요. 네.
어제 금요철이었대요. 네. 찬양을 할 때랑 결단 찬양을 하고 난 이후에 그 악기 소리가 엄청 차이가 났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너무 시끄럽다 해서 임의로 그 페이더를 아이패드 내에서 살짝 줄였거든요. 네. 근데도 줄여지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소리를 들었을 때. 네. 하한선이 그 정도로 잡혀져 있어서 안 큰 소리가 어떤 악기가 컸던 것 같아요. 그게 중요해요. 이렇게 일렉은 하나선이 있습니다. 앰프에서 나가거든요. 그러면 걔를 소리를 줄이려면 애초에 상한선을 좀 더 내려서 아니요, 말을 했었어야 돼요. 일렉 연주자한테 처음부터 컸다라고 말했어야 돼요. 그거예요.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 거예요. 하한선이라는 건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하한선 줄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하한선보다 커야 돼요. 이거 하한선은 내가 해야겠다는 게 아니라 이건 손 놔야겠다는 거예요. 하한선은. 저거보다 난 소리를 줄일 수 없다는 걸 인지하고 처음부터 놔야 되는 거예요. 네. 찬양할 때는 결단 찬양 하고 난 이후랑 사실은 동일한 기기를 이제 뮤트를 하고 그다음에 네. 켜서 사용하는데 네. 볼륨이 다르게 들리고 저도 좀 어제 검색할 때 다르게 느껴지긴 했거든요. 누군가 건드렸거나 아니면 좀 그런 게 있어요. 연주자들이 좀 손이 풀렸거나 그때서 손이 풀렸거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결국 사연도 영적인 거잖아요. 영적인 막힘이 있으면 소리를 다들 올리는 걸 주저해요. 네, 이거는 약간 그 찬양이 좀 오묘해가지고 음악이랑 달라요. 음악이랑 음악 플러스 영성이어가지고 내가 아무리 연습을 많이 하고 자신이 있어도 딱 들어간 순간 영적인 뭔가 공격이 있으면 소리가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커졌다는 건 아마 그걸 뚫어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소리가 갑자기 커지는 현상이 있었으면 부스터 때문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밟았어? 기도의 중간에 패킹할 때는 안 밟고요. 응. 중간에 간주할 때는 처음에 노래할 때, 맨 처음 찬양할 때, 맨 처음 찬양할 때, 맨 처음 예배 시작할 찬양할 때, 거의 안 밟죠. 그래 이런 거예요. 영적인 막힘 때문에 못 밟은 거예요. 난 밟을 자격이 없어. 원래 안 밟고 원래 안 밟으면 안 돼요. 네, 그래가지고 뭔가 본인이 결정할 수 있거든요. 아까처럼 이렇게 진짜 바뀔 수 있고 저렇게 악기 연주자들이 판단해가지고 우리가 올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좀 곤란해지긴 하는 거죠. 근데 그 중에 하한선이 있다는 거 알면 좋아요. 그럼 어제 그 문제는 주원이 형제 잘못인 거예요? 잘못은 아니고 영감. 본인이 찾고 있는데 저 범인이야 하면서 기뻤죠. 영감을 받은 것뿐이죠. 영감을. 저는 나름대로 좋았습니다. 나 오히려 찬양 때 좀 작아서 좀 마음에 안 들게 했거든요. 찬양 때 오히려 저 끝나는 소리가 마음에 들었어요. 네. 그 네. 지금 사무실 방에 나온 얘기가 왜 소리가 작나요? 작았냐 근데 왜 마지막에 엄청 커졌냐 어, 이렇게 나오는데 잘못이라면 처음에 작았던 게 잘못입니다. 잠옷실은 그 사무실이 아니라 그 찬양 전체 배우스는 전체적으로 작았는데 네. 기도 결단 기도 시간에는 커가지고 네. 누가 만지고 있었으면 어디서 변화가 있었던 건지 그건 느낌상 연주자들이 찬양 때 약간 좀 소극적인 느낌이긴 했어요. 근데 100%는 아닌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네. 아주 평소와 달랐거든요. 네. 베이스랑 일렉은 아주 신이 났고 네. 제가 햄으로 다 봤는데 아니 근데 저는 엄청 소리가 작다 느꼈어요. 아, 전체적으로. 근데 소리는 그럴 수 있는데 네. 연주자들은 아주 충만했거든요. 아 맞아요. 네. 충만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렉이 그러니까 연주 저는 좋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저는 4층에 있다 보니까 벽에 진짜 소리가 떼서 네. 벽 맞고 지지직하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세긴 셌어요. 네. 언제요? 그러니까 찬양할 때 제일 아니에요? 마지막 마지막이요? 마지막에 이제 네. 그 연주 세션만 남아서 할 때. 네. 근데 그 일렉은 사실 자기가 뭐 세게 친다고 세게 나는 건 아니잖아요. 아까처럼 밟을 수가 있거든요. 페달을. 근데 어제 전 개인적으로는 어제 결단태도 그렇게 엄청 커지지 않았는데 일렉이 좀 커지긴 했어요. 근데 일렉이 커진 게 이 정도 크기를 시작할 때부터 했으면 좋았겠다라는 느낌이어서 저는 그렇게 막 잘못했다는 느낌이 안 들었거든요. 네. 또 질문 있을까요? 그러면 네. 그 스트리밍에서 설교자 마이크가 네. 작아서 예전에 피드백이 많았었거든요. 네. 근데 걔를 그냥 개인으로만 올리면 네.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밸런스가 안 맞는. 네네.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조절? 스트리밍은 아마 거기 내부에서 또 조정할 수 있을 거예요. 스트리밍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다이렉트 아웃 기억나시나요? 다이렉트 아웃. 다이렉트 아웃이라고
아무것도 가공한 소리 그대로 가요. 그리고 그 내부에서 게인을 올릴 수가 있어요. 스트리밍 내부에서. 그 말은 스트리밍에서 올린 게인은 밖에 나가는 걸 영향 안 받는 거거든요. 거기서 게인을 잡고 거기서 EQ를 잡아야 돼요. 거기서. 네. 스트리밍의 장점은 그 피드백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편할 텐데. 그거는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쪽이랑. 근데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엄청 예전에는 그런 아 맞아요. 지금은 거기 내부 안에 스트리밍용 음향 세팅이 따로 있어요. 이거는 다이렉트 아웃을 받기 때문에 그냥 거기 콘솔에 따로 인풋을 받나 보면 돼요. 그냥 예배실이 두 개 있고 이 예배실은 본당이고 저기 예배실 스트리밍이어가지고 같은 소리를 이렇게 받는다 생각하면 돼요. 여기서 뭔가 만지는 거는 여기에 영향 안 주고 여기서 만지면 여기에 영향 안 준다 보면 돼요. 지금은 거기 안에서 조절하고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요거는 철야랑 대회 같아요. 새벽은 아니. 새벽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억스의 포스트 페이저로 나가고 있습니다. 포스트 페이저 기억나죠? 하주사 본당 스피커로 나가는 거 동일하게 나와요. 네. 그렇습니다. 네. 또요? 얼마 안 남았는데도 이제 그 단상에서 뭔가를 요구하실 수 있잖아요. 인이어에 대해. 네. 그거는 앰프 뒤에서 듣는 소리들인데 맞아요. 네. 그 이야기를 흘려드려야 되는 건지 설명을 드려야죠. 설명을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교감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사람과 얼만큼 친분을 유지하에 따라서 제 말이 전해지지 안 전해지지 차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음향 엔지니어는 사회생활 잘해야 돼요. 네. 그 찬양하는 사람들과 계속 주기적으로 뭔가 친분을 유지해야 되고 특히 우리의 시리의 권세를 가진 분들과 항상 설명 잘 들어서 뒤에 계시기 때문에 소리가 좀 다를 수 있어가지고 혹시나 들어보시고 싶으시면 앞에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뒤에 있으면 좀 다를 것 같은데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아니면 모니터 스피커를 설치하는데 모니터 스피커를 옛날에 했었는데 이게 사실 피드백이 심하게 났었죠. 피드백이 심해서 네. 그렇습니다.